그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매일 반복되는 시간의 쳇바퀴 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눈빛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가슴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용암 같은 열망이 들끓고 있지만 현실이라는 두꺼운 벽 앞에서 좌절하며 차갑게 식어버린 꿈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은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그대 자신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남들이 만들어 놓은 무대의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실을 말해주겠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그 공허함, 그 갈증, 그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그대의 영혼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며 변화를 갈망하는 내면의 외침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외침을 외면한다. 익숙한 절망에 안주하며 안전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도전을 회피하며 그렇게 서서히 잠식되어 간다. 그러나 그대는 다르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다. 99%는 모르는 진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과 해답을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전하려 한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그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잠자던 거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생명의 불꽃이다. 이제 눈을 떠라. 그리고 똑똑히 들어라. 그대의 인생을 바꿀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부숴야 할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낡은 생각의 틀, 바로 그대의 마인드셋이다. 그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대 마음속에 그려진 지도에 따라 세상을 해석할 뿐이다. 그 지도가 낡고 왜곡되었다면 그대가 도달하는 곳은 늘 같은 절망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다. 다산 선생은 실학을 부르짖었다. 공허한 이론이나 낡은 관습이 아니라 현실에 발을 딛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지혜를 추구했다.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실학 정신이다. 그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변명들, 나는 능력이 없어,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이미 늦었어와 같은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은 모두 허상이다. 그것은 그대가 만들어낸 감옥의 창살일 뿐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다. 마인드셋은 선택이다. 그대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창조자로 거듭날 것인가? 그대는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것인가? 마치 녹슨 칼을 숫돌에 갈아 예리한 검으로 만들듯 그대의 생각부터 갈고 닦아야 한다. 낡은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여라.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멈추고 승리의 언어를 사용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다. 이것은 그대의 뇌를 재프로그래밍하고 잠재의식 깊은 곳에 성공의 씨앗을 심는 강력한 의식이다. 그대의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마침내 운명이 바뀐다.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대 안에 절망을 품으면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그대 안에 불가능을 새기면 불가능의 벽에 가로막힌다. 그러나 그대 안에 가능성과 희망을 품으면 세상은 그대를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당장 그대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새로운 생각의 빛을 받아들여라. 그 빛 속에서 그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그리고 전혀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낡은 지도를 불태우고 새로운 성공의 지도를 그려라. 그 첫걸음이 바로 마인드셋의 혁명이다. 이 혁명의 불길이 그대의 온 존재를 휘감을 때 비로소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릴 것이다. 과거의 그림자의 작별을 고하고 빛나는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라. 그대의 생각 하나하나가 현실을 조각하는 끌과 망치가 됨을 기억하라. 절망의 언어를 파괴하고 희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라. 그대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그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열쇠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변화된 마인드셋 안에 있다. 세상이 그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하기 전에 그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해 보여라. 그대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낡은 현실을 집어삼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라. 이것이 바로 다산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각성의 메시지다. 마음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순간 그대는 진정한 자유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자유 속에서 그대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힘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꿈꿔왔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만 망설이고 그대의 생각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대는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 새로운 지도 위에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며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강력한 정신적 태도다. 다산 선생은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수많은 저작을 남겼다. 그를 지탱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언젠가는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굳건한 신념, 그리고 자신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대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밀어붙일 신념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작은 바람에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하며 자신의 꿈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러한 의심의 속삭임이 그대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의심은 신념의 암세포와 같다. 그것이 자라나도록 방치하면 결국 그대의 모든 가능성을 좀먹고 말 것이다. 신념은 맹목적인 믿음과는 다르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성찰과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그것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단련되는 것이다. 마치 대장장이가 불과 망치로 강철을 두드려 명검을 만들어내듯 그대의 신념 또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진다. 실패했는가?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는가? 좋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신념이 시험받고 단련되는 순간이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부짖을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나 더 강하게 전진할 것인가? 신념은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롯이 그대의 몫이다. 스스로를 믿어라. 그대 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다. 그 잠재력은 오직 강력한 신념만이 깨울 수 있다. 그대의 목표가 아무리 멀고 험난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어라. 그 믿음이 현실을 창조하는 첫 번째 법칙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심장에 새겨라. 그 신념이 그대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나침반이 되고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다.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쳐라. 나는 나를 믿는다. 그 외침이 그대의 운명을 바꾸는 주문이 될 것이다. 신념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다. 그 다리를 건너는 순간 상상은 현실이 되고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 그대의 마음속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의심과 두려움의 씨앗인가? 아니면 확신과 용기의 씨앗인가? 그 씨앗이 자라나 그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사막에도 꽃을 피우는 것은 바로 물 한 방울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다. 그대의 심장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의 샘을 팔아. 그 샘물이 마르지 않는 한 그대의 꿈은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다산이 붓 한 자루로 암흑의 시대를 밝혔듯 그대도 신념이라는 붓으로 찬란한 미래를 그려나가라. 신념이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길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등불은 바로 명확성이다. 다산 선생은 그의 저서 경세유표에서 국가 운영의 시스템을 치밀하게 설계했다.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 법률의 조항 하나하나까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대는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그냥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바람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거나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명확성은 힘이다. 그것은 그대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를 막아준다. 마치 레이저 빔이 일반 빛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처럼 명확한 목표는 그대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된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라. 그리고 적어라.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목표,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록하라. 숫자를 사용하고 기한을 정하고 감각적인 묘사를 더하라. 예를 들어 1년 안에 순자산 1억 원을 달성하고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에서 글을 쓰며 매주 3회 이상 운동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와 같이 말이다.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순간 그대의 뇌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고 필요한 자원들이 끌려오기 시작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명확성이 가진 과학이다. 또한 그대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라. 무엇이 그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가? 돈인가? 명예인가? 사랑인가? 성장인가? 아니면 공헌인가? 자신의 핵심 가치관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관이 명확하다면 그것은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다. 다산 선생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명확한 철학과 가치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대 역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일관되게 적용하라. 명확성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되는 지혜다. 안개를 걷어내고 그대의 길을 분명히 하라. 그 명확함 속에서 그대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와 효율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에게 북극성이 방향을 알려주듯 명확한 목표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대가 나아갈 길을 비추는 별빛이 된다. 더 이상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그대만의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 위에 선명한 깃발을 꽂아라. 그 깃발이 바로 그대의 명확한 목표이며 그곳을 향해 전진하는 발걸음마다 역사가 될 것이다. 시간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명확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내라. 그것이 바로 명확성이 주는 선물이다. 명확한 목표가 현재의 등불이라면 비전은 미래를 비추는 찬란한 별빛이다. 비전이란 단순히 멀리 있는 목표를 보는 것을 넘어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를 마음의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다. 다산 선생은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의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부강한 새로운 조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그의 수많은 저술들은 바로 그 비전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구체적인 청사진이었다. 비전은 그대의 영혼을 뛰게 하는 연료이며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가 앞으로 창조해 나갈 미래의 현실이다. 그대의 비전을 가능한 한 크고 담대하게 설정하라. 현실의 제약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마라. 그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신의 모습, 가장 찬란한 미래를 그려라. 그것이 돈이든 사업의 성공이든 예술적 성취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업적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이 그대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설렘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다. 비전을 시각화하라. 매일 시간을 내어 그 비전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라. 성공의 순간을 느끼고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라. 오감을 동원하여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이 시각화 훈련은 그대의 잠재의식의 성공의 이미지를 깊이 각인시키고 현실에서 그 비전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한다.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듯 그대 역시 인생이라는 걸작을 만들기 전에 선명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비전이 없는 삶은 목적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결국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간다. 그대의 비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처음에는 비웃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의심은 그들 자신의 한계일 뿐 그대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그대의 비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연료로 삼아라. 진정한 비전은 타인의 인정이나 지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확신에서 비롯되며 어떤 외부의 저항에도 굴하지 않는 불굴의 힘을 지닌다. 그대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별을 품어라. 그 별빛이 그대를 위대한 운명으로 인도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이 길 잃은 여행자에게 방향을 제시하듯 그대의 비전은 혼란스러운 삶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등대가 될 것이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슴 뛰는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나아가라. 그 비전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대는 세상에 그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 찬란한 비전의 별빛 아래 우리는 삶의 목적이라는 견고한 대지를 밟아야 한다. 삶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이다. 다산 선생은 목민관 즉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의 본분을 강조하며 개인의 영달이 아닌 백성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그의 모든 학문과 사상은 결국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목표 추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물론 삶의 목적이 반드시 거창하거나 세상을 구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어떤 이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어떤 이는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을,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진정으로 그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아갈 이유를 제공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이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때로는 깊은 자기 성찰과 탐색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뜨거운 열정을 느끼는지, 세상에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그대를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일단 삶의 목적이 명확해지면 그것은 인생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한다. 사소한 일상의 결정에서부터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까지 그대의 목적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기준이 된다. 더 이상 세상의 유행이나 타인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또한 역경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을 제공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 목적 의식이 있다면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이 단지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더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삶의 닻을 내려라. 그 닻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이다. 그 목적이 그대를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마침내 위대한 항해를 완수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대 영혼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진정한 북극성을 찾아 떠나라. 그 목적이 그대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대의 삶을 단순한 생존에서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킬 것이다. 돈이나 명예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그림자일 뿐 결코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만족은 그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을 하며 세상에 기여할 때 찾아온다. 다산이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붓을 들었듯 그대도 그대의 열정을 따르되 그것이 어떻게 세상과 연결될 수 있을지 고민하라. 그 연결고리 속에서 그대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빛날 것이다. 그 목적지를 향한 항해에는 반드시 규율이라는 돛과 키가 필요하다. 아무리 위대한 목적과 찬란한 비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실천, 즉 규율이 없다면 한낱 백일몽에 불과하다. 다산 선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저수를 남겼다. 이는 그가 천재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매일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철저한 자기 규율의 화신이었기 때문이다. 규율이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할 때 참는 능력이다.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의지력의 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규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기적인 편안함이나 즉각적인 만족감을 장기적인 성취보다 우선시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인내와 절제,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의 산물이다. 규율은 근육과 같다.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꾸준히 단련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자연스러워진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것, 매일 일정량의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 불필요한 유혹을 멀리하는 것. 이 모든 작은 규율들이 모여 거대한 성공의 탑을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된다. 규율을 세우는 것은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것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자신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규율 있는 삶은 결코 지루하거나 숨막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 우리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규율은 선택의 문제다. 그대는 순간의 쾌락에 자신을 내맡길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기꺼이 단련의 과정을 감수할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하고 그 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라. 작은 성공들을 매일 쌓아나가라.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자신감을 키우고 더 큰 도전을 향한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매일 붓을 들었던 것처럼
그대도 그대의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에도 그대의 기율을 놓지 마라. 그것이 바로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다. 지금 당장 그대의 삶에 강력한 규율에 돛을 달고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항진하라. 규율은 그대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아니라 그대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날개임을 기억하라. 습관이라는 이름의 자동항법 장치를 설정하고 그 장치가 그대를 성공으로 이끌도록 하라.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반복을 통해 규율은 자연스러운 본능이 된다. 그때 그대는 더 이상 의지력에만 기대지 않고도 꾸준히 성과를 만들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규율이 가진 마법이다. 규율이 내면의 엔진이라면 행동력은 그 엔진의 힘을 바퀴로 전달하는 구동축이다. 다산 선생은 공리공론을 배격하고 실사구시를 강조했다. 즉, 실제적인 일에 힘쓰고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계획, 뜨거운 열정과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아이디어는 한낱 환상일 뿐 세상을 바꿀 힘을 갖지 못한다. 행동은 두려움을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여 행동하기를 주저한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다. 행동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며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다음 행동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불완전하더라도 작더라도 일단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 첫걸음을 떼는 순간 두려움은 줄어들고 자신감은 커지기 시작한다. 다산 선생이 수많은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단지 책상 위에서의 사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촉구였다. 행동은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마법의 열쇠다. 생각만으로는 단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작은 행동 하나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다. 그대의 목표를 잘게 나누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겨라. 미루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나중에, 언젠가라는 말은 패배자들이 즐겨 쓰는 단어다. 승리자들은 지금 당장 행동한다. 행동은 관성을 만들어낸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움직이기가 더 쉬워진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더 큰 성공을 향한 추진력이 생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지 않음을 두려워하라. 모든 위대한 성취는 단 하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 그대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그대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대의 행동을 바꿔야 한다.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시간을 늘려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진부한 말을 되새길 필요도 없다. 행동하는 과정 자체가 성장이고 발전이다. 그 결과가 설령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된다. 이제 그만 머뭇거리고 그대의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어라. 행동하는 자만이 세상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대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뎌라.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멈추지 않는 행동만이 그대를 꿈의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생각의 감옥에서 뛰쳐나와 행동의 광야를 달려라. 그곳에 자유가 있고 성장이 있으며 마침내 승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다산이 말했듯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그대의 지혜를 행동으로 증명하라. 행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며 불평하기 쉽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의 동력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다산 선생은 긴 유배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학문 연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는 어쩌면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즉 배움과 사색의 기회 자체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를 넘어 우리 삶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을 뜨게 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한다. 건강한 신체, 따뜻한 잠자리, 한 끼의 식사,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숨쉬는 공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선물이다. 이러한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고 결핍감은 사라진다. 감사는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강화한다.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밝은 면에 집중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는 것과 같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밝히듯 작은 감사 하나가 우리의 마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가진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보라. 그대의 재능, 그대가 이룬 작은 성취들, 그대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대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 우주는 풍요로움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우주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내준다. 반대로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면 우리는 더 많은 결핍과 불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감사는 또한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 예를 들어 실패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강인해졌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감사의 태도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최소한 3가지 이상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삶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지금 당장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을 심고 그것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정성껏 가꾸어 나가라. 감사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과 기회가 드러날 것이다. 불평의 에너지를 감사의 에너지로 전환시켜라. 그러면 그대의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산이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조건들 종이와 붓,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처럼 우리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자. 그 감사가 우리를 더 큰 풍요로 인도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받아들이되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유연함이라는 돛을 펼쳐야 한다. 다산 선생은 당대의 경직된 성리학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실학을 주창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현실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아무리 견고한 계획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변화나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좌초될 수밖에 없다. 유연함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전략과 방법을 수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원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길을 찾는 지혜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부딪혀 부서지는 대신 바위를 감싸고 돌아 흘러가듯 유연한 사람은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플랜 B를 시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플랜 C를 만들면 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성공 방식이 오늘의 실패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깨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유연함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준다. 모든 시도가 반드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실패했을 때는 좌절하기보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과학자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과 같다. 실험이 실패하면 과학자는 낙담하는 대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시 실험에 도전한다. 유연성은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이다. 다산 선생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하고 여러 사상가들과 교류했던 것도 이러한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대의 생각을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하라. 낡은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탐색하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라. 대나무가 강한 바람에 부러지지 않고 휘어지듯 유연한 사고와 태도는 그대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고 결국에는 목표를 향해 더욱 굳건히 나아가게 할 것이다. 완고함은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함은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담길 수 있는 물과 같다. 상황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고 적응하는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 중 하나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안주하지 마라. 세상은 이미 변했고 그대는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할 용기를 가져라. 그 용기 있는 선택이 그대를 더욱 성장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헤쳐나갈 지혜를 줄 것이다. 그 유연함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라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회복력이다. 다산 정양용 선생의 삶 자체가 바로 이 회복력의 위대한 증거다.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가족과의 생이별, 정치적 탄압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몰두하며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로 승화시켰다. 500여 권에 달하는 그의 방대한 저작 대부분이 바로 이 유배지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회복력이란 역경과 실패, 상실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이전보다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정신적 근력이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폭풍과 같다. 아무리 철저히 대비한다 해도 예기치 않은 시련과 좌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폭풍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항해하고 폭풍우가 지나간 후 어떻게 다시 돛을 올리느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긴다. 그들은 넘어진 자리에서 귀중한 교훈을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 마치 불사조가 잿더미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부활하듯 그들은 시련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난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첫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느끼고 수용하라. 둘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라. 셋째,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하라.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와 같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건네라. 넷째,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성취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라. 다섯째, 자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긍정적인 관계망을 구축하라. 다산 선생에게는 유배지에서도 그를 잊지 않고 찾아와준 제자들과 가족들의 서신이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대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져 있을 것이다. 그대의 내면에 잠든 불굴의 회복력을 깨워라. 그 힘이 그대를 어떤 절망의 나락에서도 건져 올리고 마침내 승리의 정상에 서게 할 것이다. 상처는 약점이 아니라 그대가 싸워 이겨냈다는 증거이며 더욱 강해졌다는 훈장이다. 시련의 바람이 거셀수록 그대의 뿌리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절망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다산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냈듯 그대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회복력으로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근간이 되며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멈추지 않는 배움이다. 다산 선생은 스스로를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로 칭하며 평생을 학문 탐구에 매진했다. 그의 실학 정신은 기존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능동적인 배움의 자세를 강조한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배움을 멈춘다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한다. 어제의 지식과 기술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며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진정한 강자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경험, 심지어 실패조차도 귀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적극적인 태도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다른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시야를 넓혀라.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라는 질문은 모든 위대한 발견과 혁신의 시작이다. 또한 배운 것을 실천하고 공유하라.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장 깊이 배우게 된다. 다산 선생이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들과 학문적 토론을 벌였던 것도 이러한 배움의 선순환을 실천한 것이다.
배움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젊게 유지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불태우며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그대는 영원히 청년이다. 지금 당장 그대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분야를 찾아 탐구하라. 매일 최소한 3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하라. 그 작은 노력들이 쌓여 그대를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배움의 여정에는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바로 가장 위대한 보상이다. 다산이 유배지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대도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마라. 세상은 거대한 교과서이며 매일 새로운 장이 펼쳐진다. 그 장을 읽고 해석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만이 변화의 물결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동할 수 있으며 행동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 배움은 그대의 시야를 넓히고 행동의 반경을 확장하며 성취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지금 새로운 지식을 향한 탐험을 시작하라. 그 탐험의 끝에서 그대는 더욱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열망의 불꽃을 보라.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멸의 불꽃이며 그대를 위대한 운명으로 이끌 신성한 부름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인드셋의 혁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신념의 강철을 두드리고 명확성의 등불로 길을 밝혔으며 비전의 별을 따라 삶의 목적이라는 대지에 굳건히 섰다. 규율이라는 돛을 올리고 행동력이라는 노를 저어 미지의 바다로 나아갔으며 감사와 유연함 그리고 불굴의 회복력으로 폭풍우를 헤쳐나왔다.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멈추지 않는 배움의 정신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변화의 물결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두려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의심의 안개는 걷혔으며 그대의 눈앞에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지평이 펼쳐져 있다. 다산 선생이 암흑 같은 유배지에서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듯 이제 그대가 그대 인생의 위대한 청사진을 완성할 차례다. 세상은 그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대를 대우한다.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평범한 삶에 머무를 것이고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믿으면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제 그만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지 마라. 그대는 그 자체로 유일무이한 걸작이며 그대 안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무한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다.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내면의 속박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비상하라.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후회 없이 사랑하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매 순간을 기적처럼 창조하라. 이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이것은 그대 영혼을 향한 명령이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대의 위대함을 세상에 증명하라. 그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장엄한 서사시가 되고 그대의 발자취가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도록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대의 가장 빛나는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라.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99%는 알지 못했던 그러나 이제 그대는 깨달은 부와 성공을 넘어선 삶의 진짜 진실이다. 이제 그 진실을 살아내라.